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최덕상입니다. 자, 수수료, 보험 판매 수수료 전면 공개 정책에 대한 제 업계 입장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우려하는 독이 될 부작용 5가지, 굉장히 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노이즈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물론 한편으로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금융 당국은 수수료 시책이 너무 과하고 비기업 판매를 한다는 걸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제 설계사들이 수수료 위주로 판매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는 방법, 부작용을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이걸 정책을 내세웠는데 어, 지,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입장은 우리가 보도 자료할지 뉴스로 많이 이제 봐왔고 지혜의 목소리는 이제 작고 약하고 또 대변할 스피커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번 지혜 입장만 대변하는 입장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금융당국 입장도 제가 시간이 나면 일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자, 첫째가 이제 수수료 보험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 그 설계사 받는 수수료가 이제 이기라고 착각할 가능성. 예를 들면 이제 뭐 1200% 정책이다 그러면 12달치 보험료를 수수료 너희들이 다 가져가냐? 그렇게 많이? 근데 그 이상 주지 말라? 그럼 그 이상도 주기 때문에 그것도 많아 보이는데 1200%까지만 주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되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거죠. 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수수료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 같은 거죠. 예? 매출액 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설계사들이 영업하면서 이제 교통비도 써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고객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커피숍도 가야 되고 계약을 하면 조그만 봉사활동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대소사 있거나 무슨 일 있으면 또 계약상에 또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고 뭐 자동차 보험을 팔았다 그러면 사고 나면 이제 또 뭐 해줘야 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계속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거나 뭐 또 연체가 되거나 할 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리 비용까지 이제 포함하면 이 돈이 전부 다 본인 이익으로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순수익은 아니다. 근데 이걸 어, 수수료 전체가 이익이라고 착각을 하면 소비자가 야 이거 한국 받아서 그렇게 많이 받아 하면서 이제 불신 또 오해가 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네가 수수료를 많이 받는 상품을 나를 위해서 비교한다 주는데 그 위주로 팔지 않겠냐 하는 오해들이 이제 커질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보험 상품은 장기간, 예를 들면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이 되는 거고, 납입기간도 짧아야 5년, 10년, 20년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계속 관리해 줘야 되는 유지 비용,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설계사들이 제대로 서비스 판매할 수 있도록, 지회에서는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운영비도 또 FP만 있는 게 아니라 지회도 이렇게, 그 돈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정 정도 좀 이익이 나와야지 미래에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총 수수료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이걸 수수료 이익이라고 이제 고객들은 오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받을 때마다 보험료가 이제 10만 원짜리 그러면 받을 때마다 좀씩 떼갖고 수수료 주면 되는데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은 계약하고 뭐 하는 것들은 이제 먼저 비용이 들어가고 보험료가 나올 때마다 비용을 떼가지고 주면 그거는 영업 조직을 또 고객 설계사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보험료가 나온다는 가정을 하고 사업비를 선집행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은 돈으로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관리 비용으로 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 납입 보험료의 몇 퍼센트냐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자동차가 5천만 원짜리 팔았을 때 수수료 얼마라면 총 자동차 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갖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비슷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보험 상품의 특성상 이게 올라 이게 일시납으로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그걸 나눠서 낸 보험료에 비해서 많아 보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수수료 공개한다면 총 보험료 대비 수수료율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면 이제 오해가 크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도 아까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험 설계사들이 평균 한 달에 한 3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이 받는 사람 물론 많이 받겠죠. 근데 거꾸로 예를 들면 무실적자들이 뭐 한 달에 보면 한 2, 30% 돼요. 그리고 나머지 또 2, 30%는 월급이 100만 원 안 되는 설계사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으면 교통비 쓰고 활동비 쓰고 또 고객 선물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한 반은 최소한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보험료 냈고 그럼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보험 설계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식당 아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왜냐면 식당은 아쉬운 소리 보험 들어달라고 가까운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그럼 열심히 일하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 하면 200 몇십만 원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주휴수당 나오고 휴가도 있고 설계사는 뭐가 이유가 있습니까? 자유로직이라 마음대로 쉴 수 있다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쉬면 실적이 나오나요? 주말에도 거꾸로 못 쉬는 케이스도 많고 밤늦게까지 고객 만나야 될 시간도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평가받지도 못하고 그게 전부 다 일부는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부 수익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답건을 하는 게 아니고 한 건 했을 때인 거잖아. 예를 들면 10건을 시도하면 2건을 하는 거죠. 근데 못한 계약 건에 대해서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것도 수익도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험 설계사의 보험 전문 상담 서비스 가치 평가 절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 공개가 이루어지면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설계사가 수수료 높은 상품만을 추천하는 것이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설계사 수수료에 불신이 이제 커지면 설계사가 이제 뭐 내가 잘해줄 필요 없잖아요. 뭐 돈도 별로 안 남는데 그냥 계약만 하고 말고 선물도 안 주고 뭐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없고 또 소득이 이제 떨어지면 이 직업을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사의 이탈이 많이 일어나고 기존에 가입했던 고객들은 또 자기한테 판매했던 설계사가 없어지니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또 이 업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득이 낮으면 어, 이 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또 오래 설계사를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전문가 되잖아요. 서비스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적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결국은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설계사의 부족, 또 서비스의 이제 질 저하,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재무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또 그까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수수료가 작은데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부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 가격 비교 시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소비자가 역으로 피해볼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거죠. 이제 보험 상품의 이제 본질적인 가치, 보험 상품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따지고 소개하는 데 집중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고객들로 홍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 회사 상품은 수수료 너 얼마야, 얼마야, 얼마 해가지고 보면 수수료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거고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한 경우에는 지 이익을 위해서 추천한다고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굳이 어, 이건 좀 수수료가 높더라도 이 상품은 당신한테 맞는 상품이고 어떤 의미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계속 노력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수수료가 제일 싼 이유는 뭐냐? 내가 수수료를 덜 받고 보험료가 싸고 고객한테 혜택이 관계가 싼 거예요. 이렇게 갖고 단순하게 그냥 어, 가격만 비교해서 팔아버리면 되는 시장으로 개편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보험사도 거꾸로 FP들을 지혜에 수수료 많이 주지 말고 그냥 좀 보험료가 싼 걸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수수료를 많이 깎고 고객 입장에서는 수수료 적고 보험료가 낮은 걸 선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과하게
좀 경쟁력 있게 하려면은 뭐 수수료만 깎는 게 아니고 이제 보장도 축소하고 뭐 등등 뭐 이렇게 해서 경쟁의 방향이 다른 데로 가면 원하는 방향과 달리 어, 좀 소비자에게 좀 불리한 면도 있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행정비용 증가, 실질적 비교도 실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어, 이제 보험사가 GA의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이제 상품별로 다 다르고 GA의 생산성, 그러니까 이제 실적, 신계약 실적 규모하고 유지율에 따라서도 규모가 다르게 이렇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별로 동일한 보험사 상품을 팔더라도 수수료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지혜 내에서도 일부 지혜는 특정한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그 신계약 실적과 유지를 비례해서 다르게 줘요. 그러니까 같은 상품을 같은 지혜에 부여 팔더라도 수수료가 달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으로 보면 예를 들면 작은 실적을 하는 어떤 지혜의 FP가 특정 보험사 상품을 파는 거하고 크게 실적을 많이 하는 지혜의 FP가 파는 거하고 이게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같은 상품인데 수수료를 적게 받던 이유로 이 상품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뭐 아직 어떻게 비교할지는 모르겠지만 GA에서는 고객한테 상품을 소개할 때 유사한 상품 3개를 비교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팔고자 하는데 이거하고 유사한 보험 상품이 이게 있어요. 2개가 더. 근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도 상품만 비교 설명하지 말고 이제 수수료도 비교 설명하라 그러면 이게 정말 복잡해집니다. 일단 설명하기도 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이로 이게 정말 객관적인 그런 차이냐? 예? 한 회사 비교하기도 힘든데 각 사들은 전부 다 동일한 상품이면 동일한 수수료를 FB가 준다는 가정이 안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 또 시스템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비교가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질 않고 그러면 그런 게 객관적으로 비교가 되게 하고 전산도 용이하게 하고 그냥 고객이 알아보기도 쉽게 한다면 지금 그 사업비 지수 비교하는 것처럼 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하고 미래 이걸 원하는 게 단기적으로 보면 어, 격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냐? 어, 이게 이제 의미가 없고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오해도 생기는 그런 거다. 애국에서 이런 걸 하는 거는 이제 그 뭐죠? 이제 서비스 피를 받는 그런 될 때는 몇 프로 이렇게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설계사에서 판매 수를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외국에도 사례가 없다. 왜 없냐면 이런 저런 그런 부작용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상품 개발할지 상품 이제 판매하고 유지 관리하고 고객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질이 저하되지 않겠냐. 예. 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가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의도도 있고 이제 비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보다는 상품 위주로 보장급부 위주로 설명해라는 의도가 있지만 이게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원칙적이고 뭐 언론적인 입장에서 했는데 오늘 또 하나 저희가 이 기사를 보고 뭐 지혜 업계 어떤 분이 그거는 점잖은 이야기고 솔직히 하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걸 꼭 표현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기사를 하나 더 썼어요. 그게 뭐냐면 어, 자, 음. 자, 이게 전면 공개하면 지혜 업계에서는 고객들의 리베이트 요구가 폭증이 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고객들이 그래? 수수료 비교를 했네. 야, 그러면 너 수수료 잘 적은 거, 적은 거 나는 이거 할게.
물론 어떤 훌륭한 고객은 니한테 수수료 좀 많은 것 중에서 나한테도 괜찮은 거 추천해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 제일 적은 거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예를 들면 같은 상품인 경우에 특정 보험사가 유사한 어떤 지혜의 수수료를 엄청 많이 주고 그 또 내부에서 그 FP를 할 때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고객이 구분할 수 있는 툭 돼서 엄청 차이가 많다고 느낄 정도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적으나 많아. 1200%를 주나 1300%를 주나 100% 차이도 이제 큰 거지만 별 차이가 없다고 고객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00이든 1300이든 엄청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고객은 내가 10만 원치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한 100만 원씩 이렇게 한 사람들은 보면 뭐 내가 아는 어떤 사장은 어, 뭐 얼마짜리를 내가 누가 들었는데 뭐 골프 채를 하나를 사다 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는 뭐 없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준다는데 너는 안 준다? 안 주면 내가 저기 다 할까?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럼 비교되면 어쨌든 그 선물은 봉사용품은 일정 정도는 해야 되지만 그 한도를 넘어선 거는 주면 안 되고 받는 사람도 문제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도 실적에 쫓기고 큰 고객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야, 큰 고객 했는데 뭐 하나 줘.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받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다른 설계사 이걸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아, 유혹 또는 그런 고객의 요구에 응답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한두 사람 늘어나다 보면 어, 뭐 이거에 얼마는 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풍조가 이거 팔아서 얼마 남지 않습니다. 내가 20년 관리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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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래서 또 설계사들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예, 어려운 보험료를 하고 다니니까 도와준다는 관점에서 나 필요한 보험을 가입해 주되 그 관점이 있는데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얘가 배불리 엄청 잘 먹고 있네. 예? 야 그러면 좀 줘. 딴 사람 준다는데 이런 풍토가 계속 또 분위기가 고객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어, 현재 금융당국 국세청까지 동원해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이게 리베이트잖아요. 특히 이걸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게 가장 걱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걱정이 된다고 공포를 조장을 해서 금융당국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GA 대표들은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런 게 그러면 고객 내가 먼저 준다는 게 고객이 달라고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이 돼가지고 또 알았어 국세청의 금감원이 그러고 또 와갖고 또 리베이트 준다고 다 뒤져서 이걸 반사적 비용으로 비용 분해해주고 세금 더 내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처벌까지 받고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될까봐 걱정인 거죠. 자, 어, 뭐 이거 외에도 또 이런저런 불만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이라도 나오면 계속 써주고 또 이런 거에 대한 또 반론이 있으면 저희도 일부 반론을 어, 써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 기사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독자의 댓글 C 이거는 이제 독자의 질문 여기서 뭐 우리 문의한 게 있어요. 그러면 퀘스천 해가지고 Q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쭉 취급하는 게 있고 여기는 독자의 댓글 C 댓글이 코멘트랍니다. C에서 이제 댓글이 많은 것 중에 어떤 거를 이제 우리가 좀 기사를 해주고 아니면 뭐 다양한 댓글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해서 의미 있는 댓글 소개해서 이제 고객의 그런 생각 의견들을 우리 독자에게 전달하는 코너들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내용 중에 뭐 또 어떤 지혜업계 계셔도 또 제 이야기 아니 제가 쓴 이 지혜업계 대별한 이야기가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른 어떤 측면에서 또 볼 게 있다 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조해서 저희 기사에 반영을 하고 많은 독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